안녕하세요, 스페이스맨입니다. 오늘은 주행을 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시트를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시트를 먼저 맞춰주시면 되고, 시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좌측에 해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높이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등받이도 뒤로 해서 앞뒤로 가능하고, 맨 앞에 있는 요 동그란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으로 요추 지지대를 옮겼다가 뭐 위로 올려주기도 하고요, 뭐 뒤로 빼주기도 하는 이런 버튼입니다. 이렇게 시트를 다 맞추게 되었으면은 우리 화면에 보이는 요 자동차 그림 눌러주시면은 메뉴에 바로 가기 있습니다. 바로 가기에서 여기 조정이라고 한 탭 들어가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스티어링 휠, 뭐 왼쪽 미러, 우측 미러 이렇게 해서 조작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뭐 좌측 우측 사이드 미러 버튼이 있고 뭐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지금 다 가운데 보이는 이 화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보통 뭐 전자동이면은 여기 측면에 뭐 있다거나 아니면은 하단부에 뭐 이렇게 레버가 따로 있다거나 해가지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 다 이렇게 눌러서 작동해 주시면 되고, 앞에 보이는 화면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되는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버튼 여기 네모 버튼 기준으로 위, 아래, 그리고 좌우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될 텐데, 얘는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 안 돼요. 슬라이딩은 안 되고, 뭐 가벼운 터치 정도야 저런 식으로 인식은 하는데 실제로 작동되지는 않고요. 네, 꾹 누르시면은 소리가 딸깍 소리와 함께 같이 작동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햅틱 반응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 같은 경우에는 텔레스코픽, 앞뒤로 이제 이렇게 핸들이 나왔다 들어가는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 위아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티어링 휠 만약에 다 맞춰 주셨다 하면은, 자, 이번에는 좌우측에 사이드 미러를 이제 조정을 하실 텐데, 자, 왼쪽 미러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같은 식으로 이렇게 화면에 좌우 상하, 상하 좌우 이렇게 다 작동되고요. 자, 미러 내가 보는 것처럼 맞춰주면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시면은 몸통이 전체가 같이 돌아가요. 이렇게. 자, 몸통이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그런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입니다. 자, 끝까지 돌아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래쪽으로 보이게끔 많이 해놓는 편인데, 그래도 바깥쪽 시야가 많이 확보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우측 미러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다 맞춰 주셨다면은 우리가 조정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보냐? 우리 주행 모드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크립 모드라고 있어요. 요거 지금 차가 정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아직 활성화는 안 되는데, 지금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스펜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 공급이나 뭐 이런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있는데,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가 빠집니다. 요 두 개가 없이 총 이렇게 5가지 구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크립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연기관 차량들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은 차가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걸 이제 전동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보통 또 세팅 많이 해야 되는 게 원페달 드라이브. 요거 이제 우리 세팅 바꾸셔야 될 텐데, 이렇게 가운데 그림을 탭해도 바뀝니다. 바뀌고요. 원페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합니다. 골프카트를 직접 운전해 보셨거나 뭐 지게차와 같은 그런 소형 건설 장비들을 운행을 해 보신 분들은 요 페달을 밟았을 때랑 천천히 뗐을 때, 그리고 훅 뗐을 때 차가 이게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그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이 회생제동의 방식도 사실 크기만 다르고 뭔가 이 속도감이 좀 많이 다를 뿐이지,
같은 방식으로 뭔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가속이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엑셀 페달을 천천히 떼면은 그 떼는 만큼의 감도가 이제 회생제동, 그러니까 제동으로 걸려요. 근데 이게 앞에 회생이 자꾸 붙어가지고 오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생이라는 거는 이게 모터의 저항으로 이렇게 감속을 시키면서 그 모터가 받는 그 동력 있죠. 그 동력을 우리가 빼앗아 오면서 다시 전기를 충전시키는 이런 건데, 회생제동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그냥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회생제동의 레벨을 바꾼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그냥 차가 미끄러지듯이 그냥 갑니다. 오늘 아이스링크장에서 스케이트 타고 그냥 가속 쭉 하다가 가만히 그냥 우리 서 있을 때 좀 미끄러지듯이 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고요. 낮음으로 하게 되면은 천천히 그 떼는 감도에 따라서 속도가 줄어드는 게 조금 낮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제동력이 조금 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표준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은 내가 떼면은 확실히 속도가 줄어든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엑셀 페달을 밟다가 아예 순식간에 확 떼버려요. 우리 보통 사실 브레이크 밟을 때 페달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엑셀 페달에서 확 떼잖아요. 이때 엔진 브레이크가 그 걸리는 정도가 좀 더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감속이 되는 그 느낌이 더 세게 걸릴 텐데, 요거는 만약에 내연기관 차량에서 이 느낌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스포츠 모드로 놓고 RPM을 높여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뗐을 때, 그러면은 그 고 RPM에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또는 다운시프트 했을 때 아래 단계 저단계로 한 단계 내려왔을 때 뭔가 이게 뒤에서 훅 당기는 느낌 걸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느껴보셨으면 해요. 시승하시면서.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페달에서 발을 뗀다고 해서 진짜 그 즉시 차를 감속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보통 이제 이 원페달 드라이브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택시 경험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이제 택시들은 보통 이제 발을 떼면은 그 회생제동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이게 사실 택시라서 그런 게 아니고 브랜드의 차이예요. 브랜드의 차이고, 그래서 보통 택시로 사용되는 전기차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익숙한 브랜드들의 차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 페달에서 발을 땜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뭔가 감속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딜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의 크기도, 감속이 되는 힘의 크기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감속이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울컥거리는 느낌이 훨씬 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시승하시는 분들 요거 제가 체험시켜 드리면은 크게 뭔가 너무 멀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그 택시에 불쾌했던 원페달 드라이브의 경험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다. 일단 운전하는 분들은 확실히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동승자의 입장에서도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내연기관처럼 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원페달 드라이브를 끈 상태에서 크립 모드를 켜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 원페달 드라이브의 감도를 낮음이나 표준으로 두시고 크립 모드를 끄시면은 진짜 페달을 하나만 사용해서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킬 수도 있어요. 자,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해서 페달이 그럼 하나밖에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으니까 페달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차량들처럼 가운데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 있고, 옆에 보시면 오르간 페달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 페달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발판이에요. 그냥 왼쪽 발 올려놓으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페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행 모드 설정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기어 조작하는 걸 안내해 드릴 텐데요. 기어 조작 같은 경우에는 우측 레버, 여기 보면 친절하게 다 써더는 있어요. R, N, D 그리고 P. P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 버튼 있죠. 지금 여기 빈이 씌워져 있어서 그런데, 자, 화살표 버튼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파킹, 이거 버튼으로 누르면 되는 거고요. 자,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상태에서, 자, 아래로 살짝, 위로 살짝, 이게 중간에 걸리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는 크게 기어가 변경되진 않아요. 대신에, 자,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은 여기 앞에 뒤로 바뀌죠. 물론 지금 차량이 전시 모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동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바뀌고, 그리고 끝까지 위로 올리게 되면 R로 바뀌고요. R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같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이 P 버튼 눌러주시면은 다시 주차 모드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중간에 N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N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내리면 D고 올리면 R이거든요. 전진 후진이 되는데, 이 이유는 우리 전기차들은 내연기관 차량이랑 다르게 그 미션이라고 하는 변속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의 아래 공간, 운전석과 조수석의 아래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뒷좌석에도 턱이 없어요. 네, 턱이 따로 없어서 뭔가 세 분이서 앉았다고 했을 때 가운데 타시는 분들이 막 쩍벌이 돼서 양쪽에 그런 레그룸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차량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우선 요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중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속기에 중립이 있는 이유는 전진과 후진이 혹시나 오잉 작동해서 내가 주행 중에 후진 기어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드르륵 하면서 안 걸리거든요. 변속이 안 돼요. 바뀌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만약에 힘으로 나는 어거지로 다 넣어보겠다 하면 차가 박살날 거예요. 예,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은 그렇게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모터의 구동 방향을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자, 모터를 앞으로 돌리면은 이제 우리가 차 바퀴가 이게 우리가 아는 방향대로 굴러서 차량을 앞으로 이동을 시키게 될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구동 방향을 바꿔주면은 후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와 R 해가지고 드라이브 리턴, 네, 전진 후진이 다 가능하게 되고요. 만약에 근데 내가 꼭 중립을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자동 세차기 들어갈 때 중립 넣어야 되죠. 앞바퀴 걸리게 되면은 알아서 차를 끌고 가게 되다 보니까 중립을 넣게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우선 기어를 하나를 넣어 줄 텐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전진 기어가 먼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차를 앞으로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자, 전진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 이제 중립 넣으세요 라고 하면은, 전진 기어는 아래쪽으로 넣었죠. 아래쪽으로 넣었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살짝 올린 상태에서 3초.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N, 중립이 들어가게 돼요. 자, 만약에 그러면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는 어떻게 넣냐? 아래로 3초, 반대 방향으로 3초예요. 예, 뒤로 들어가 있을 때 아래로 3초 하면은 중립에 안 들어가요. 꼭 드라이브 상태에서는 반대쪽 위로 올려서 3초, 그리고 후진인 상태에서도 반대쪽으로 내려서 3초. 자, 그럼 파킹일 때는 어떻게 되냐? 파킹 버튼을 누른 상태에 지금 파킹 들어가 있죠. 파킹인 상태에서는 자, 위쪽으로 3초 해도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3초 해도 작동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 자동 세차기 들릴 때 또 필요한 거 있습니다. 자, 상단에 바로가기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에 모드라고 있어요. 이 모드 누르면은, 자, 세차 모드라고 있는데 이 세차 모드가 뭐냐? 자, 세차 모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작동됩니다. 자, 차량이 자체적으로 세차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자동 세차기 나오죠. 자, 사이드 미러 접히고요. 윈도우 다 닫히고요. 그리고 자동 와이퍼 비활성화되고 공기 재순환은 켜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기순환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공기를 재순환, 우리 실내에서 계속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기순환으로 전환이 되고, 자, 트렁크 버튼이 눌려도 트렁크가 열리지 않게 돼요. 우리 간혹 가다가 자동 세차기에 그 브러쉬가 작동하면서 트렁크의 외부에 있는 버튼이 눌려서 트렁크가
갑자기 열려서 세차기가 그 트렁크를 접어버리는 사고들이 진짜 간혹 일어납니다. 예, 그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세차 모드가 되어 있고, 이 세차 모드를 사용하는 건 그냥 간단해요. 버튼 한번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사이드 미러 접히고요. 아까 안내되어 있던 공조 장치도 보면은 자, 지금 꺼져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면은 제순환, 내기순환으로 들어가 있어요. 방금은 이게 꺼져 있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접힌 미러도 열고요. 일단 세차 모드를 다시 끌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창문도 한번 열어놓고 해봅시다. 창문 지금 네 방향 다 개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열려 있고요. 그리고 공조기 지금 내기순환으로 안 되어 있어요. 외기순환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드 들어가서 세차 모드. 자, 우선 창문 다 닫혔고요. 사이드 미러 접혀 있고요. 그리고 공조기 내기순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세차 다 끝났다 그러면 하나씩 아까처럼 뭐 미러 다시 열어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얘 다시 꺼주면은 사이드 미러 열리고, 유리창은 안 열려요. 유리는 내가 따로 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외기순환도 자동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차 건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내가 돌려놓으면 조금 더 좋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시끄러우니까 공조기 끄고서, 자,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시게 될 거고, 왼쪽 레버도 안내해 드릴게요. 왼쪽 레버 우리 깜빡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내리는 거랑 그리고 끝까지 내리는 거랑 달라요. 살짝 내리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깜빡입니다. 네,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자, 끝까지 내리면은 고정식으로 켜져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끝까지 올리게 되면은 고정으로 우측이 또 켜져 있고요. 자, 이거 끌 때는 이렇게 살살 내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요거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문 살짝 열어놓은 상태긴 한데, 자, 왼쪽 깜빡이 하면 이렇게 작동되고, 오른쪽 깜빡이 하면은 또 오른쪽으로 작동되죠. 여기서 캔슬 할 때는 위에 방향이든 아래 방향이든 상관은 없어요. 가볍게 조금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쭉 치워서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레버가 우리가 아는 레버들이랑 조금은 다르게 움직여요. 우리 끝까지 내려놓은 상태에서 레버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리로 올라와 있어요. 보통이면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핸들 풀면은 딸깍하고 올라올 거거든요. 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작동만 된 상태로 정위치로 돌아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끄기 위해 핸들을 돌리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세게 치면은, 자, 여기서 또 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치면은 얘가 끝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시승 중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스피커가 작게 있어요. 좌우측 다 있는데, 자, 저기서 사운드가 납니다. 제가 지금 이어폰 한쪽만 껴서 이게 좌우가 구분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왼쪽, 오른쪽. 비상등은 어디냐? 비상등은 여기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있고요. 자, 나머지 버튼들은 또 나중에 따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우선은 주행에 필요한 거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자, 룸미러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뒤에 지금 유리문이 있어서 반사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맨눈으로 보나 아니면은 카메라로 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 카메라라서 더 밝게 많이 비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실내를 보실 때는 이 거울 있죠. 이 거울을 전환하실 때 아래에 있는 레버 있죠. 이게 옛날에는 그거 아세요? 그 뒷차가 너무 상향등 튀고 막 눈뽕 엄청 심하고 그러면은 이 거울이 안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있는 거울을 내려주는 기능으로 썼어요. 눈부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옛날에 차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거 요즘에는 이런 기능으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뒤쪽에 이제 뭔가 빛 센서가 있어서 그게 이제 너무 밝다라고 느껴지면은 여기 안쪽 테두리를 조금 명암을 구분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레버를 밀진 않는데, 옛날 차들 타신 분들 이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레버 바깥쪽으로 밀면은 안에는 유리 거울 분리되면서 뒤에 빛이 오는 거는 살짝 아래쪽으로 깔아주고, 실제 내가 보는 거울은 또 얇은 거울로 해가지고 이중 거울로 해서 뒤쪽을 보여줍니다.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네, 이거 TMI이긴 하지만 아래에는 레버 바깥쪽으로 밀어주면 거울로 보실 수 있고, 자, 다시 올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전환됩니다. 또 이렇게 하단에 있는 버튼 3개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우측에 조절 가능한 3가지 항목이 뜰 거고요. 가장 상단은 디스플레이의 밝기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의 높낮이도 좀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능한데, 자, 가운데다 놓고 쓰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후방 유리가 있었을 때 실제 유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정도의 각도로 이렇게 카메라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운데다가 아까 그 카메라 보정 값을 가운데다가 놓고 운행을 조금 하시면서 적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가 또 장점이, 혹시 우리 핸드폰 카메라로 아니면 그냥 일반 카메라로도 비가 내리는 장면을 직접 찍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 내리는 거 담기 생각보다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카메라가 눈에 보여지는 게 이게 영상이라고 하지만 얘가 30프레임, 그러니까 초당 30회의 사진을 찍어서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찍힐 때 속도,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면서 이 상을 담는 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비가 그 내리는 장면, 우리가 보는 비가 내리는 거는 뭔가 선이 그어지죠. 예. 근데 이게 잔상이 남아서 그런 건데,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굉장히 순간적으로 찍기 때문에 그냥 물방울이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리는 궤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뭔가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 게 찍히지 않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차의 뒷부분, 특히 유리 부분이 더러워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더러워질 염려도 확실히 좀 적어요. 요건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요거 많은 차들이 지금 옵션으로 넣어주고 있는 기능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 순정으로 들어가서 선택을 못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또 적응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까 있는 기능 중에 마지막 요 기능 있죠. 자, 요게 녹색이 되면 활성화가 되고 이게 비활성화가 되는 건데, R하고 아래로 화살표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뭐냐, 자, 후진결을 넣게 되면은 카메라가 하강하는 기능, 이렇게, 물론 어라운드 뷰 같이 나오죠. 나오는데 카메라 하강하는 기능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또 우리 깜빡이 작동시켰을 때, 자, 카메라가 좌우측으로 이동해 줍니다. 우리가 주행 중에 실제 볼 수 있는 화면인데, 이렇게 운전자 앞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있는 화면이 있죠. 요거 스티어링 휠 우측에 요 가운데 버튼, 요 네모 버튼 얘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바뀝니다. 차량이 인식하는 주변의 뭐 차선 정보나 이런 차량 물체 정보들을 표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만 나오는 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이 같이 분할돼서 나오는 요 화면이 있습니다. 총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주행을 세팅하는 영상으로 우선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우리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아니면은 영상이 안 나오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좀 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또 찍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은 찍어서 또 그때그때마다 올려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넘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좀 더 있어 보이게 촬영하고 싶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이게 집이 멀어요. 집이 멀다 보니까 출퇴근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뭔가 촬영하고 이거 편집하고 할 만한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이렇게 좀 후다다닥 넘기는 영상으로 좀 찍어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우리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이쁘게 보기 편하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